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평균 수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큰 수익률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대 남성의 수익률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환경이었는데 투자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투자 전문가 마하세븐 한봉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캘핑, 단타 전문가, 그리고 마하세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100만 원으로 70억을 만드신 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직접 시청자들께도 잠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100만 원으로 70억을 벌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다 쓰고 얼마 없는 네, 마하세븐 한봉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뭐 언론에 잠깐 소개가 되면서 뭐 이렇게 스캘핑 고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쭉 얘기가 됐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2000년도는 시장이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그 생존의 방법으로 시작한 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박스권도 최근에 탈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 투자도 달통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다양성이 존재한데 그때 10몇 년 전에 이 스캘핑 고수로 소개가 되어서 아직도 보면 지금도 스캘핑 고수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 어디서는 뭐 스캘핑의 아버지라고 뭐 하시는 것도 계시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소액 투자로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금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자산을 만드시는 과정까지 좀 실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패나 실수나 이렇게 좀 기억이 나실 만한 부분들도 좀 있나요? 제가 이제 계좌가 저는 이제 뭐 깡통으로 뭐 쉽게 말하면 간 적은 뭐 없고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생존의 방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원금을 지키면서 좀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 반, 그 다음에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을 보니까 이게 좀 참담합니다. 왜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 하다 망하고 또 고점에 몰빵을 했는데 시장이 빠져서 망하고 요즘은 또 뭐 MTS로 막 주문하다가 회에 들어가다가 타이밍 놓쳐서 망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돈을 1인 매매 맡겼다가 떼이고 요즘도 많죠 이런 일들이. 제 자신은 뭐 이제 실패한 경험이 이제 별로 없었던 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부 실패는 있었으나 그거를 빨리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결국 계좌가 깡통이 되진 않았죠. 대표님께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네. 또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투자 경험들을 좀 들으면서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실패하는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시장을 몰라요.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어떤 거냐면 일단 주식은 위험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인 줄 알아요. 일단 존버하면 오르는 줄 알아요. 언젠가는 오른다. 아니면 주식을 사두고는 항상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만큼 주식도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사실 시장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 들어오는 거의 일부는 그냥 우량주를 계속 사면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작년 올해는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일단 시장을 너무 모르고 투자에 자기가 어떤 상향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개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동적인 것들이 좀 계좌를 위험에 빠뜨리죠. 그러니까 시장도 잘 모르고 나 자신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장에 이제 곧바로 돈을 넣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계좌가 이제 위험에 빠진 상황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 MTS나 뭐 HTS나 보고 있으면 호가창 보고 있으면 호가창에 자꾸 누가 4주씩 주식을 사더라고요. 4주 이렇게 4주 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사 네. 주식 사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식 빨리 사 이렇게 이런 의미로 4주씩 거래를 한다고. 이것만 봐도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빨리 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모르게 누구는 뭐 체력이 들어가니까 사야 된다 막 그러는데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속임수로 자기가 사놓고 맞아요. 누가 사줬으면 해서 사사사 해가지고 누가 사면 얼른 팔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그냥 그 호가창에서 이제 순간적인 장난인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관리 감독이 돼가지고 계좌가 아웃돼요.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일단은 그 개인들이 그 깡통을 차는 유형을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시장을 너무 모르고 자기가 매매를 하는데 이게 어떠한 매매인지도 모르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또 매매를 하시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더라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일단 계좌에 돈을 넣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첫 번째 해결책은 먼저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일단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뭐가 잘못된지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를 고칠 수 있으면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 주식이라는 거는 나랑 좀 맞지 않는 곳이었구나 하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건 경기 사이클이 오르면 주식이 오르고 경기 사이클이 하락하면 주식이 내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내가 시행착오를 테스트하면서 겪어야 되는 거라 무슨 자기만의 비기가 생기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작년에 이제 3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렇게 이제 올해도 계속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네, 소위 우리가 들어왔죠. 말하는 주린이들. 네, 네, 이렇게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올해 들어온 개미들은 과연 내동매매가 돼가지고 우르르 들어와서 사가지고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 망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가지고 겨우 내동매매 꼬리표 띄고 성공한 투자자로 남을 것인지 이게 지금 기로인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동매매라는 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이 시장이 가면 같이 오를 것인지 시장이 오르는데 내 건 빠질 것인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보면은 직장인들이 또 신규 투자자로 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많이 하시죠.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뭐 이런 분들이 회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회전율 높으시죠. 소위 말하는 단타를 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고 단타를 치고 있는 건데 단타를 치신 분들이 또 수익률은 낮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통계로 봤을 때. 올해 일부는 이제 뭐 삼성전자고 뭐 현대차, 뭐 셀트리온 이런 거 사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고 또 일부는 또 자기 뭐 성향이나 뭐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또 단기 매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결책은 일단 내가 계좌가 시장이 올라도 오르지 않고 무언가 내 종목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손해가 너무 크지 않다면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냥 운이 좋아서 순환매가 들어와서 또 한번 크게 올려주면 좋은데 그런 복불복식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변하는 것도 내가 따라잡지 못하고 내 종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참 깝깝하죠. 일단 3분의 1을 팔아보십시오. 그럼 왜 반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3분의 1이니까 그래요. 3분의 1을 파시면 그 부담감에서 3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팔았잖아요. 이게 이익이든 손해든 팔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런 다음에 시장이 올라요. 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올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빠져요. 그러면 그래도 3분의 1을 팔았으니까 덜 손해봤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계좌 물려서 어떡하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내가 시장 흐름도 보이고 이 남아있는 이 3분의 2에 대해서도 내가 정리를 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투자자가 있다면 일단 3분의 1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직장인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 싶은데 직장인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 MTS로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회의 때 부르는 경우도 있고 회의에 들어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상사가 갑자기 불러서 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막상 회사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은 좀 없을까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나요? 직장 생활 하시는데 MTS로 계속 시세를 보시면서 하루에 몇 번이든 며칠에 한 번씩 주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넣으신다는 거는 주식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렇죠. 계속 게임과 같은 거예요. 흥미롭고 뭔가
비전이 보이고 목표가 있는데 재미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가 제가 봤을 때 항상 좋지가 않아요. 이게 목표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흥미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MTS로 이렇게 주문을 낸다라는 거는 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매매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을 매매하냐면요. 수익이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재미있는데 하루에 1%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종목을 사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래도 많고 또 웃돈을 주고 사가지고 주가도 급등을 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종목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테마주나 뭐 이런 어떤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인데 이 MTS 매매 한계가 어떤 거냐면요. 이 시장이 강세장이어서 내가 사고 싶을 때 못 사도 쫓아가서 사도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최근처럼 그치 무슨 정치 테마주도 해가지고 급등한다 그래서 주문을 넣었는데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MTS라는 거는 빨리빨리 주문이 힘들거든요. 요새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밀릴 때 보면 주문이 지연되어가지고 이렇게 전문 투자자들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MTS는 더 어렵죠, 주문이. 그러니까, 그리고 주문을 넣었는데 만약에 못 사고 10%를 급등하면 그분은 10%를 벌어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직장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대응할 수가 없죠, 진짜. 예, 이제 끝나는 거죠. 타이밍 그러면 없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렇게 피레침 종목들이 많은데 일봉상 대부분 급등하자마자 몇 시간 안 지나서 다 피레침 그리고 다 급락해요. 그래서 보면 20%, 30% 같은 게 끝날 때는 뭐 5%, 10% 보합에 끝나요. 그러니까 기본 10%에서 20%는 빠져요. 그러니까 이 MTS 주문의 문제점이 이 시장의 급등주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강세장이 아닐 때는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흥분을 해서 쫓아가서 샀을 경우 대부분 큰 손실을 본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네. 정의를 해드릴게요. 내가 직장인인데 주식으로 목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재미도 있어서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빨리 주문도 내고 싶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급등주를 내가 골라서 매매를 한다. 강세장에서만 하세요. 이 시장이 강세장에서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못 사서 급등해서 약 올라오더라도 쫓아가서 사더라도 또 오른다 이거예요. 웃돈 주고 사는 사람이 많은 시절이니까. 근데 최근처럼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제한적인 시장에서는 쫓아가서 사면 그만큼 망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MTS의 매매의 한계는 시장이 강세장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대중들은 보통 다 직업이 있을 테니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훨씬 더 적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MTS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내가 주식 사두면 마음이 이렇게 딱 빠져가지고 오르나 내리나 보면서 쿵쾅쿵쾅쿵쾅 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급등주여야 쿵쾅쿵쾅 하잖아요. 안 움직이고 사면 쿵쾅쿵쾅 거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MTS로 이렇게 자주 검색하고 주문을 한다는 건 공격형 투자자고 이런 공격형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시장이 강세장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일부. 전부 다도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요즘에는 뭐 부동산 이야기 아니면 주식 이야기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만나면. 그래서 만나서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종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서로 하다 보면 그 종목 왜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무슨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데 누가 좋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그냥 좋다고 하니까 추천 받아가지고 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마트에 가서 물을 살 때도 브랜드를 보고 사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삼다수를 마시는 사람은 또 삼다수만 마시고 브랜드 찾아서 이게 500원, 1000원짜리 물을 살 때도 그런데 주식은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뭐 몇백, 몇천씩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투자할 때는 그냥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공부를 좀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과거에 저도 귀가 얇은 편이라 저도 이제 사기를 각종 유형별로 이렇게 크게 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만 사기를 많이 당해봤거든요. 불안에 쫓길 때 이제 최근에 사기 당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또 은퇴를 일찍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아니면 이제 비자발적으로 나오시는가. 그러면 사실 인간 수명은 길어졌는데 쓸 돈은 줄어들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채팅방에서 이렇게 폰지 사기가 많더라고요. 돌려막기 식으로. 그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심리 상태죠.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이젠 쉽게 벌고 싶다. 이랬을 때 쉽게 넘어가고 내가 원금이 손해봤을 때 원금이 손해봤다라는 건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다 공부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주식도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되죠. 국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전문가는 좀 틀린가 해서 이제 전문가한테 뭐 이제 이름 매매를 맡긴다든가 아니면 좀 이상한 종목 추천을 받는다든가. 근데 이제 이 종목 추천을 저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지금 등록된 데만 수천 군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유사투자자문의 종목 추천을 좀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2,000포인트 근처에서 등락할 때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에서 펀드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네. 다 외부로 돌렸어요. 뭐 부동산, 뭐 해외로 나가거나 뭐 이제 ELS, 이제 파생 상품의 결합 상품을 팔거나 주식이 안 되니까 시장 수익률만큼도 잘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하는 영업이 당연히 주식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유사투자자문이 꿰찬 거예요. 근데 유사투자자문이 꿰차다 보니까 기존의 기관 투자가들처럼 삼성전자 사세요, 뭐 현대차 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나 수익률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난 추천을 한 사람이야 하면서 나한테 종목 추천 받으면 당신도 대박 날 수 있어.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쏠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유사투자 자문업의 종목 추천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의 그 테마주라는 건 시작하기 전부터 고평가돼 있어요. 전체 시장은 저평가돼 있지만 테마주는 대부분 고평가돼 있어요. 일단 테마주로 분류가 돼 네. 있다는 것 자체가 테마주로 시작했으니까 이미 네. 주가가. 그리고 더 급등해서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유사투자 자문 전문가들이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니 개인들이 사겠죠. 하면은 개인들은 물론 그쪽 업체에서 뭐 못 가면 손절 꼭 정해주고 파시오 하면서 얘기는 해주겠죠. 근데 여태까지 매수 매도를 잘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그런다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계좌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유사투자 자문업의 그 급등주 추천이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걸 개인들이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존에 고평가돼서 더 고평가한 상대에서 사니까 결국은 못 파니까 다 급락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시장을 몰라도 손해보고 그럼 전문가는 잘하겠지 했는데 급등주 추천하는 전문가가 하면 또 내가 매도를 못하니까 또 손해보고 항상 위험에 빠지는 거죠. 내가 아닌 남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갑자기 내가 안 됐다고 해서 이 돈을 그냥 남을 의지해서 맡기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테마주를 갖고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금이 크게 손해를 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말려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뭐 친족 중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달에 번 놈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의 행동을. 왜 그러면 그분은 너무 절실하겠죠.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가셨을 텐데 근데 사실 말릴 수 있으면 말려야죠. 왜 그러면 사실은 지하 1층뿐만 아니라 2층, 3층, 4층도 있거든요. 저도 뭐 말리지도 못하고 뭐 가족들도 친구들도 말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헤어나와야 되는데 참 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잘못된 투자 말고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매수하시는지 그런 방법론이 있죠. 네. 그게 이제